봅시다. 어저께 서브쿼리 과제인데 유형은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물품의 제조사가 LG전자의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LG전자 상품 포함한 전체 평균 구매, 전체 상품 평균 구매 아이디 이름을 줘야 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품의 제조사가 LG전자를 구매한 사용자들의 LG전자 포함해서 왜냐면 물품 제조사가 LG전자 구매한 사용자들이 다른 물건도 구매를 했겠죠. 그래서 LG전자 상품 포함해서 다른 물건 구매한 것까지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금액을 구하고 아이디 이름을 줘야 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가 구조가 있으니까 팁을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서브코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물품의 제조사가 LG인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 얘를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물품의 제조사는 지금 테이블이 PROD 테이블에 있죠? 물품의 제조사는 지금 현재 있는 게 물품의 제조사.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는 바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죠? 바이 테이블에 있어요. 사용자 물건을.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PROD 테이블하고 바이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됩니다. 서브쿼리에서. 얘를 먼저 조인해서 뭘 찾을 거냐면 이 LG전자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를 찾을 거예요. 사용자를 찾겠다는 말은 뭐 유저 아이디를 찾겠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유저 아이디들의 평균 구매 금액 기타 등등을 줘야 할 거니까 그래서 우선 얘 서브쿼리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브쿼리 자체도 지금 PROD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 두 개 조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해야 될 거는 바이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이가 필요하죠. 서브쿼리에서 필요한 거 뭐 물품의 제조사가 LG전자인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니까 사용자를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 뭐 할 건 조인을 하죠. PROD DBL P 이렇게 해놓고 on 뭐 바이 테이블에 뭐 PROD name과 PROD name 요거 같은 거 이거 찾아야 되죠. 그죠?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는 PROD 테이블에 있는 PROD name과 바이 테이블에 있는 PROD name이 일치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 조인할 때에 PROD 테이블에 기본 키는 PROD name이고 바이 테이블에는 PROD name이 요렉입니다. 그래서 그거 일치하는 거 찾아서 뭐 유저 아이디를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 얘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결과가 몇 개 출력이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쏘리. where 조건들이 빠졌네요. 뭐 물품의 제조사니까 PROD 테이블에 PROD, DOM이 LG전자인 거. 이거 찾아야 되죠? 조건들이 빠졌네요. 그랬더니 결과가 KBS와 BK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절 서브쿼리 실행한 결과 두 개 나왔으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LG전자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평균 금액이라고 했으니 뭐 유저 아이디가 두 개 나왔으면 두 개가 KBS이거나 BK이거나 그걸 구해야 되겠죠? OR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폰커리문을 적어볼까요? 폰커리문. 자, 뭐 폰커리문은 뭘 출력하라고 했냐면 아이디 평균 금액
평균 구매 에버리지 바이 테이블의 프라이스 곱하기 바이 테이블의 AMOUNT 이거 그쵸? 바이 테이블에 구할게 지금. 그 다음에 아이디는 바이 테이블에 GUYTBL 바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이렇게 구하면 되고 US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이름이네요. 이름은 유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렇죠? 유저 테이블에 네임. 자, 지금 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저 테이블이 있으니까 뭐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여기서는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 컬리문은 뭐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름이 줘야 할 컬럼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하고 바이 테이블을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 tbl is u가 조인 바이 tbl is e on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거. 그렇죠? 일치하는 거.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앞에 LG전자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들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LG전자 물건을 구매한 사용.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건데 뭐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찾을 건데 뭐가 LG전자 구매한 내역과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서브쿼리를 여기다 적어야 되네요. 서브쿼리. 근데 아까 서브쿼리의 결과가 여러 개였죠? 그래서 OR 조건에 해당하는 거 찾을 거니까 any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용자들이니까 사용자별로 우리가 하게 평균 구매 구할 거니까 TROUP 그룹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서브쿼리가 지금 제조사가 LG전자인 걸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를 찾아야 되니까 서브쿼리 자체도 조인을 해야 되고 본쿼리 자체도 네임 사용자 이름을 줘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조건절은 물건 LG전자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사용자별로 평균 구매금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랬더니 바비킴 김범수가 각각 평균 금액이 480원 그 다음에 403원 그렇게 나왔네요. 그건 뭐 아까 LG전자 물건뿐만 아니라 LG전자 물건을 구매한 것뿐만 아니라 이 바비킴이 전체 평균 금액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LG전자가 노트북 메모리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바비킴은 볼까요? 바비킴이 모니터 1,000원 그 다음 또 메모리 800원 1,800원에 또 운동화 60원 60원 그렇게 돼 있네요. 1,800원에 1,860원 1,920원 그죠? 총 합계 금액이 1,920원인데 횟수는 4번이니까 평균이 또 암산이 안 되네. 1920원 나누기 4 하면 480원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이 480원. 전에는 우리가 운동화나 만약에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 줬을 때 만약에 LG전자 그러면 노트북하고 메모리를 구매한 거기에 대한 상품 이 상품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이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전체 평균 금액을 구한 거니까 뭐 서브쿼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서브쿼리로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 더 풀어볼까요? 5번 모니터를 구매한 사용자. 자, 모니터를 주문한 횟수보다 큰 상품의 상품명, 주문 횟수, 재고사, 재고 수량을 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쿼리는 모니터의 주문 횟수를 구해야 되네요. 모니터를 주문한 횟수보다 큰 거. 그죠? 모니터. 서브쿼리. 모니터를 주문한 거. 그러면 우선 모니터의 주문 횟수는 모니터가 상품명이니까 그냥 바이 테이블에서 주문 횟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니터의 주문 횟수는 얘는 셀렉트 주문 횟수 카운터. 자, 기준은 얘는 이제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뭐 prod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od name. 그죠? prod name
from by table. 뭐 다른 거 지금 구할 때 모니터에 주문 횟수니까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by table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있으니까 그다음 뭐 prod 네임이 뭐 모니터. 그럼 모니터의 주문 횟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모니터인 거. 출력을 해보면 모니터의 주문 횟수. 모니터의 주문 횟수는 2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니터의 주문 횟수, 그러니까 주문 횟수가 2번보다 큰 거 구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본 쿼리문은 모니터를 주문한 횟수보다 큰 상품의 상품명, 주문 횟수, 재고 수량, 어쩌고저쩌고 이거네요. 그러면 자, 우선 출력할 거 본 쿼리문. select. 상품명 PROD by PROD name. 그 다음 주문 횟수 COUNT 뭐 상품의 주문 횟수죠. 그렇죠? 상품의 주문 횟수 by table PROD name. 상품의 주문 횟수. 그 다음 해당 상품의 제조사는 by table이 아니고 PROD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PRODCOM 그 다음 재고 수량 B 테이블에 PROD TOK 그러면 되죠. from ITBL is B join PROD TBL에 is P 그럼 되죠. 이 테이블에 PROD 네임과 I 테이블에 PROD 네임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있네요. 뭐 주문 횟수가 주문 횟수가 이거요. 카운터가 그죠? 카운터가 뭐보다 클 거냐면 이 서브 쿼리보다 클 겁니다. 요거는 바이 테이블의 PROD 네임이니까 얘가 요거보다 큰 거 탔죠? 그게 서브 쿼리다 이 말이요. 서브 쿼리. 그런데 자 카운터가 함수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해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빙. 그렇죠? 해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셀렉트의 결과가 어차피 하나였으니까 n이나 올릴 필요가 없죠. 카운트 주문 횟수 2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자 카운터가 PROD 님 주문 횟수 모니터를 주문한 횟수보다 큰 상품의 상품명 해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이 굿바이 할 기준이 뭐 PROD 네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PROD 그러니까 각 상품별로 주문한 횟수 몇 번인지 세 건데 그게 2번보다 2번보다 큰 거다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룹바이가 있어야 되겠죠? PROUP 그룹바이가 바이 테이블에 PROD 네임이 기준이 됩니다. 그룹바이 기준.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랬더니 각 뭐 모니터, 운동화, 책, 청바지가 2번, 3번, 2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아까 모니터의 카운트 횟수가 2번이었으니까 2번 이상 주문한 상품별로 횟수랑 제조사, 재고 수량을 확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서브쿼리는 서브쿼리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결과가 한 개가 나오는지 다 여러 개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애니로 할 건지 올로 할 건지 문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본 쿼리랑 합치면 됩니다. 그게 어저께 문제였고 자, 오늘 할 건 봅시다. 오늘 할 내용 자 오늘 할 건 자 우리가 마이스케일 상에서도 간단한 제어 구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어 구문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 언어에서처럼 복잡한 뭐 반복문 이런 건 안 되지만 간단한 조건문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조건식 할 때 필요한 게 변수가 있으니까 MySQL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도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변수는 우리가 변수 선언이 뭐라 돼 있냐면 set에서 변수명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돼요. MySQL 자체에서 변수 선언할 때 골뱅이 확인할 때
그러면 CMD 창에서 마이스케 창에서 변수 선언을 하고 확인할 때는 셀렉트가 뭐 조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뱅이 변수명 하면 해당 변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골뱅이 AAA 이꼴 뭐 홍길동 이러고 얘를 출력할 거면 뭐 셀렉트 골뱅이 AAA 이러면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변수 선언하고 출력할 거. 이게 나중에 프로시저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스케상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 자체가 안에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쓸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오늘 고급적인 내용이라 그거 할 때 이 변수를 활용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뭐 제어문을 할 때 그냥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my val 1 해서 변수를 할당하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나서 유저 아이디 네임 헤이트 해서 유저 테이블에 헤이트가 골뱅이 my val 1보다 큰 거는 여기 들어있는 값이 180이죠? 뭐 180 이상 되는 거 줘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어. 바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실제로 프로시저 할 때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어문의 일반적인 우리가 간단한 조건식 조건식 자 보면 간단한 if 제어 조건문을 보면 자 if문 그 다음에 가로에 처음에 나오는 게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우리가 조건식은 앞에 언어 할 때 조건식 했었죠. 비교 구문 그런 거 조건문 그 다음 첫 번째 값은 true일 때 값을 대입하면 되고 두 번째 인수는 false 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에 봅시다. 그럴까요? false 이어가 출생 연도가 1970 제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구야? 1970, 1980을 기준으로 합시다. 1980 이전이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렇게 줄여갈 거고 아니면 MD 이렇게 줄여갈까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셀렉트 자, 우선은 뭐 유저 아이디 이런 것도 몇 개 출력을 해봅시다. 다른 컬럼도 하고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연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1980년 이전이면 옛날 사람 아니면 MZ 이렇게 출력을 이걸 가지고 if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품을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출생 연도가 VIR 이어였죠? VIR 이어가 뭐가 1980 이전이면 뭐가 옛날 사람 아니면 MG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MG가 2가 맞나? 이게. 자, from user DBL 세 번째 출력될 조회될 내용이 뭐 슬 이어를 비교를 해서 1980 이전이면 옛날 사람을 출력할 거고 아니면 MG를 출력할 거다. 우선 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세 번째 출력될 게 옛날 사람 MG 이승이 하나밖에 없네요. 다 옛날 사람이야. 너무 기준은 너무 높게 잡았나? 어쨌든 이게 지금 컬럼명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H 해서 별칭을 좀 줘볼까요?
세대 이렇게 좀 보기 싫은가? 이렇게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id name 이렇게 간단한 조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입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역이 서울이면 배송비가 1,000원. 그 다음 나머지 아니면 배송비 3,000원. 출력할 건 아이디 이름 아이디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배송비를 출력할 겁니다. 조건식에 해당되는 게 배송비입니다. 배송비. 이렇게 출력해볼까요? 지역을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서울이면 배송비 1,000원 아니면 3,000원. 지역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봅시다. 뭐 간단하니까. 자, select user ID 그 다음 name 지역은 addr 그 다음에는 배송비가 있네요. 그러면 if 뭐 지역이니까 addr이 서울이면 뭐 배송비 1,000원 아니면 3,000원 이름을 as 배송비를 하겠습니다. 배송비 그 다음 from user dbl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배송비를 다르게 측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이고 유저 TV 주문이 이제 주문 내역에 주문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 유저 테이블에서 해당 사용자의 그 배송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배송비 다르게 하려면 뭐 조건문을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송비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화면에 지역별로 배송비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빼고는 다 3,000원. 거기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if 얘는 if else 구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if 아니면 else.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조건이 여러 개인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if else 문 말고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면 case, when, else, and 구문이 있습니다. case 구문. 이게 뭐냐면 저기 어디 우리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있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제어문을 넘길 때 그게 case and 구문이에요. 그러면 뭐 case, when 조건식 그 다음 then은 수행할 문장. 아까는 if, else 두 개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식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문제가
자, 아까는 주소가 서울이면 1,000원이고 나머지 3,000원인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서울이면 배송비가 1,000원, 경기이면 배송비 2,000원, 그 외에는 배송비 3,000원. 이렇게.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이 자, 유저 아이디 출력할 거, 네임, 지역도 출력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출력할 게 이제 배송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쫙 들어갑니다. 케이스, 엔드머니. 자, 조건식 뭐 ADDR이 서울이면 1,000원, 1,000원. 그 다음에 ADDR이 경기이면 그렇죠? 2,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없고 나머지 else 3,000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as 아까 배송비로 그 다음 하고 from user dbl 그러니까 출력할 컬럼 자리에 케이스 엔드 구문을 하면 활용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제 배송비가 지역별로 다르죠. 서울은 1,000원, 경기도는 2,000원, 나머지는 3,000원.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바이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주문을 쫙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사용자별로 이때까지 주문한 합계 금액에 따라서 회원 등급을 나눌 겁니다. 회원 등급. 그러니까 많이 주문한 사용자한테 회원 등급을 높게 줘가지고 뭘로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줘야 되겠죠? 회원 등급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회원 등급이 주문한 횟수 아니면 그죠? 주문한 금액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 테이블에서 합계 금액 썸이 금액이 아까 얼마나 되려나 아까 BBK가 1900 뭐 얼마가 있었죠? 썸이 1,000원 이상 합계 금액 말이에요. 이상이면 회원 등급이 VIP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500원 있을라나? 500원 이상이면 베스트 나머지는 그냥 스탠다드 이렇게 할 거예요. DARD 왜? 영어를 써가지고 그냥 할걸. 썸이 1,000원 이상이면 등급이 VIP고 500원 이상이면 베스트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고객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등급을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력할 거를 이제 유저 아이디 하고 합계 금액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유저 아이디와 합계 금액 그러면 출력할 거 사용자별 유저 아이디와 합계 금액 이걸 출력할 거예요. 합계 금액 그 다음에 뭐 등급을 출력할 거다 이 말입니다. 등급. 근데 등급의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셀렉트 자 출력할 거 유저 아이디 오늘 찾아가서 합계 금액 썸 프라이스 곱하기 OUNT 그 다음 자리에 이제 등급이 출력될 거죠. 그럼 또 요거 시작 갔다가 자 이번에는 뭐가 썸이가 그죠? 조건이 1,000원인가
이상이면 등급이 VIP. 그 다음 얘가 500원. 500원 이상 베스트. 나머지는 스탠다드. 자, 요건 이름을 as 아까 등급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rom by tbl. 그 다음에 뭐 그룹 group 유저 아이디. 사용자별로 학기 금액증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그렇죠? 보니까 BBK 1920원 VIP KBS도 VIP네요. 그 다음에 누구 JYP 200원 VIP 나머지는 스탠다드 500원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원 이상 하나 500원 말고 200원 이상으로 합시다. 그러면 베스트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VIP 스탠다드, 베스트 VIP 스탠다드 이렇게 케이스 엔드 구문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f, else는 아까 두 가지 경우면 if 구문을 사용하면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면 케이스 엔드 구문 그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컬럼을 출력할 때 조건문을 이용해서 나눠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스위치는 케이스 엔드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뷰를 한 개 빼먹었어요. 제약 조건 할 때. 제약 조건은 아닌데. 자, 뷰라는 임시 테이블이 있어요. 자, 뷰 임시 테이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셀렉트의 결과를 또 다른 테이블로 생성하거나 또는 우리가 테이블을 여러 개 조인해서 결과를 출력하죠. 근데 만약에 할 때마다 조인문을 실행시키지 말고 해당 조인의 결과를 그냥 테이블로 아예 새로 한 개 생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셀렉트 그냥 시키면 끝이에요. 응?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뷰입니다. 그래서 셀렉트의 결과를 또 다른 테이블의 형태로 생성한다. 보안은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저 테이블이 있고 바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이제 뭐 사용자가 주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건 결제를 했는지 확인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배송 정보를 택배사에게 넘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배송 정보를 넘기는데 배송 정보는 유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럼 택배사가 우리가 할 때마다 일일이 잘 나가는 쇼핑몰이야. 만약에 뭐 하루에 매출이 한두 건이면 내가 그냥 뭐 택배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물건 가지고 가세요 해서 송장 낱개로 수동으로 찍으면 되는데 내가 하루에 몇 천 건씩 주문이 되는 쇼핑몰은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외부 택배 업체한테 내 마이스퀘어 계정 열어주고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니네들이 알아서 연락처랑 주소 가지고 와서 배송 공장 찍어서 알아서 배송해라. 보통 그렇게 큰 업체면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내부끼리 또는 외부끼리 서로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터페이스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편한 건 직접적으로 내가 내 그 마이스퀘어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주고 너네가 알아서 테이블 조회해서 필요한 데이터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유저 테이블에 배송지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있을 때는 그렇죠. 외부 사용자들한테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상 보안상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거 외부 택배사한테 노출될 컬럼은 실제로는 주소하고 전화번호 연락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유저 테이블에서 외부 택배사한테 노출할 거 ADDR 전화번호 요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정보는 실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름하고 그 정도. 그래서 그걸 임시로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뷰라고 합니다. 뷰. 해당 테이블에서 몇 개 컬럼만 가지고 와서 임시 테이블을 뷰로 생성을 해 놓으면 택배사한테는 그 테이블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돼요. 나머지 테이블엔 접근 못하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ECL에 대해서 할 때 권한 설정에 할 거예요. 그거 별도로 사용자, 일반 사용자 아이디 하나 만들어주고 그 테이블에 수정도 안 되게 조회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사용자는 다른 테이블은 볼 수가 없어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못하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도 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특정한 컬럼만 가지고 와서 임시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잡한 거리면 막 조인도 들어가 있고 서브쿼리도 들어가 있고 그걸 매일매일 실행을 시키려면 만약에 여러 사용자가 다중에 접속자가 그 복잡한 커리문을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계속 실행시키다 보면 시스템 부가가 일어나니까 아예 그 결과를 뷰라는 임시 테이블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 셀렉트 별표 프롬 뷰 테이블 이래 버리면 조인을 할 필요가 없죠. 조인된 결과가 뷰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잡한 커리문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뷰라는 임시 테이블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뷰는 어떻게 생성하냐? 얘는 이 create는 뭐? create는 DDL에 해당이 되죠. DDL 부분입니다. 그러면 create view, view name. 그 다음 as 한 다음에 뷰에 들어갈 select 쿼리문을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 임시 뷰인 뷰 테이블에 저장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create view v 언더바 user dbl 이런 다음에 as 우리가 활용했던 만약에 어디 저기 택배사에 전달할 걸 만약에 예를 들면 아이디 이름 주소만 전달할 거면 select user id name addr 해서 해당 결과만 뷰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시켜 보죠. 자, 실행시켜서 뷰 테이블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뭐가 유저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네임 주역만 가지고 와서 뷰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럼 뷰 테이블을 확인하는 건 우리가 그냥 셀렉트 별표 프롬 해서 똑같이 확인하면 돼요. USER 확인하는 거. 그러면 뭐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 이름, ADDR만 가지고 와서 자동적으로 뷰 테이블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뷰 테이블은 조회용이에요. 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원 테이블의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얘가 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뭐 가지고 온 게 임시 테이블이지 실제로 들어있는 테이블은 테이블이 원 테이블이 있죠. 거기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자 화면에 또 다른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해 볼까요? 그러면 업데이트 아이디는 어차피 지금 현재 수정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저께 업데이트 케이스로 조건을 추가해서 상관없지만 수정해도 되는 것만 수정합시다. 그러면 업데이트 유저 테이블 이게 본 테이블인가? ADDR 경기 맨 마지막에 있는 윤정신이를 지역을 경기로 바꿀게요. 뭐가? 유저 아이디가 윤정신이가 유저 아이디가 YJS네요. YJS 윤종신이의 뭐 지역을 원래 경남인데 경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원 테이블에 바뀌어져 있겠죠? 원 테이블이 유저 TBL이니까. 맨 마지막 윤종신이가 어디? 처음에 경남이었는데 경기로 바뀌었어요. 표 테이블도 보겠습니다. V 언더바 자동으로 윤종신이 경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 테이블을 바꾸든 뷰를 바꾸든 자동적으로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정하거나 딜리트는 원 테이블을 통해서 수정을 하거나 딜리트합니다. 뷰 테이블은 뭐가 일반적으로 조회만을 위한 임시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못하게 하는 것도
DCL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팁을 하는 게 셀렉트만 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뷰 테이블은 뭐 일반적으로 보호에만 목적으로 보안상 이용하기도 하고 복잡한 쿼리문을 매번 실행 안 하려고 뷰 테이블에 저장했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뷰 테이블의 목적, 뷰 테이블에 한 번씩 쓰이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보냐면 마이스크랩 내장 함수를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나오네. 내장 함수를 봅시다. 자, 문제열 관련된 내장 함수.